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리라는 미주놀. 조금 전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올라온 리포트,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이 리포트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이걸 제가 한번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뉴스보다는 뉴스 플러스 백데스킹 검증 영상이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무지무지 닮았다. 엔비디아가 지난 5년간 무려 2085%가 상승했는데 전성기 때 테슬라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요까지는 그럴 수 있지. 뭐 시장에 대장주들이 늘 있어 왔으니까 하고 넘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하락장을 이끌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저희 미주놀에서 계속해서 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반대로 반도체주가 먼저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은 반도체주가 이끌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배너 보면 저희가 반도체 SMCI도 작년 1월에 올해 1월에 추천드렸던 거잖아요. 자, 일단 기사를 조금 더 제가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백테스팅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곤해서 살짝 낮잠 좀 잤더니 목이 좀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최근 주가 급등세로 미국 증시는 물론 전 세계 증시에 AI 투자의 붐을 이끌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렇죠? 근데 블룸버그 통신이 조금 전에 올린 기사에 따르면 전기차에서 AI로 시장이 지금 확 옮겨왔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후계자, 석세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비교를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테슬라처럼 급등한 주가에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엔비디아가 확 떨어지면서 이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놀라운 상승세가 S&P 500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달 사람 없죠. 맞는 말이니까. 하지만 얼마 전까지 기술 혁신의 꿈으로 치솟았다가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땅으로 굴러떨어진 또 다른 투자자들의 애정주. 참 애정주. 인베스터 다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또 떠올리게 한다. 자,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2017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투자자들에게 전기차가 세계를 장악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고, 일부 애널들이 테슬라를 제2의 애플로 부르기도 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의 최대 랠리가 펼쳐졌던 기업 가치가 1조 2천억 달러를 능가했을 당시 투자자들은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돼서 빠르게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뭐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전역에서 법적으로 몇 년 이후부터는 내연 기관차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뭐 이미 만들어진 차 굴러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중고차로 다 운명을 달리하고 난 다음 이후부터는 뭐 몇 년 이후부터는 이제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 내연 기관차를 못 만들게 하는 법령들이 계속 발표가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가 이제 피크였던 2020년, 21년.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상승에 점점 날개를 달았던 거죠. 자, 블룸버그는 그렇지만 이제 돌이켜 보면 그 시절은 이제 맥미러 속에 있다. 표현 축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2021년 최고점 대비 50% 넘게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테슬라는 무인 자동차, 완전 자율 주행차 및 사이버 트럭 등의 많은 잠재력과 혁신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타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시장의 점유율과 마진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메모해 두세요. 테슬라가 지금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죠. 시장의 점유율, 그 다음에 마진. 자, 여러분 이번에 기사 조금만 더 잠시 쉬었다가, 자,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하고 AI로 간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애플은 여러분 항상 그 분야에서 늦게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올킬을 하는 전략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이폰, 기억나시죠? 아이패드, 기억나시죠? 에어팟. 애플은 뛰어들기만 하면 올킬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진율이 어마어마했고 경쟁력이 어마어마했고 뭐 에어팟만 하더라도 그때 한창 그 LG가 목걸이형 넥밴드라 그러죠. 넥밴드형 블루투스가 유행하던 시절에 에어팟이 딱 나왔을 때 처음에는 뭐 이게 오랄비 칫소리냐 그랬지만 성능에서는 비교가 되지 못했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는 에어팟의 그 휴대 케이스가 배터리였던 거예요. 휴대용 잔지. 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해낼 수 있었을까? 그렇죠? 지금 이제 LG는 빠이빠이, 삼성도 뭐 크다. 근데 전기차로 뛰어들면 애플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만약에 계속 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애플은 포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애플은 전기차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금 쉼표를 한 거예요. 일단 돈 되는 AI 쪽 자기들이 잘하는 당장 뭔가를 낼 수 있는 이미 연말에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0개월 후에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애플의 생성형 AI 포기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다음 모멘텀이 올 때까지 애플이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어느 기사가 아니라 미주노래 분석입니다. 자, 다시 기사로 돌아오면 블룸버그는 이 모든 것이 엔비디아를 AI 미래에 대한 무한한 베팅으로 보는 투자자들에게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자, 우리는 투자자들이 최신 기술 혁신이라 생각이 빠질 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정말 파괴적 혁신이라는 기술에 빠질 때, 기술이 아니라 파괴적 혁신이라는 그런 생각이 빠질 때 논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다. 역사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식의 역사는. 자, 블룸버그는 현재 엔비디아의 이익 전망치 대비 주가가 18배 수준으로 S&P 500 지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테슬라가 최고점에 있을 때랑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18배. 자,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1일 종가 기준으로 822.79달러.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S&P가 S&P 500에 편입되는 기사가 애프터마켓에 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엔비디아한테 또 한 번 더. 또 엔비디아가 AI 모델에 사용되는 그래픽 칩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AMD 같은 경쟁 업체들도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면서 쫙 텐션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마소 같은 엔비디아의 고객들조차도 자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좀 비슷하죠.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 그 당시 테슬라밖에 전기차를 만든 데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테슬라의 이익률은 떨어지고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지나고 보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BYD,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이 보여주었던 전기차들의 모습. 자, 마지막으로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나 AI의 파괴적인 혁신의 힘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절대 도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 성장에 너무 많은 돈을 베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동감하는 버핏 형님은 그래서 SMCI 같은 종목을 사지 않는 거죠. 더불어서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닷컴 시대에 시장의 사랑을 받았던 시스코. 시스코 아시죠? 시스코. 그 당시 막 그 뭐죠? 공유기 막 유일한 회사였잖아요, 사실. 여전히 성공적인 기업이지만 주가가 정점에 달았을 때 2000년 주식을 사서 계속 들고 있던 투자자들은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손실이 만회되고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24년 전에 시스코를 최고점에서 샀다고 한다면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끔찍하죠. 그 당시도 똑같은 논리였어요. 인터넷에 보표나 아직까지 시스코의 제품이 안 들어간 곳이 너무너무 많다. 뭔가 지금 느낌이 오죠. 주식의 역사는 늘 반복이 됩니다. 다만 다른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의 능력이 부족한 개미들은 늘 당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거품은 참 멋진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가 현실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다시 한번 버블은 그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가 현실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매크로 흐름이 현실이라고 해서 이러한 모든 투자가 반드시 좋은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이 기사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어떤 기사냐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2년 9월 19일. 이때가 언제냐면 엔비디아가 바닥을 찍을 때였거든요. 그때 자, 좀 읽어드릴게요. 2022년 9월 19일 날 나온 기사예요. 제 9월 7일이 제 생일이에요. 네. GPU 시장의 20년 베테랑이자 엔비디아의 가장 큰 협력업체인 EVGA 그래픽카드 만드는 요새요. 제 컴퓨터 요즘 꽂아 있네. 네. 그래픽카드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EVGA가 소비자용 그래픽카드를 판매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만큼 철수 결정의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EVGA는 현재 공급되는 그래픽카드까지만 판매를 이어가고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4000 시리즈 GPU 출시에 맞춰 새로운 하드웨어를 제작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엔비디아 주가가 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요즘 나오는 엔비디아는 전혀 다른 기사죠. 자, 이거 보세요. 네, 오늘 나온 기사죠. 파죽지세 엔비디아 시총 2조 달러 돌파. 대홍풍 타고 랠리. 뭐 요즘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뚜껑이 없다라는 말이 계속 얘기하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을 거다. 이제 시작이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주식의 격언 중에 그런 격언들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계란은 한 방울에 담지 마라. 그런 주식의 격언 중에 제가 참 가슴에 새기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하락장일 때 악재는 매수 타이밍이고 상승장일 때 호재는 매도 타임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주식의 격언이에요. 저는 이거를 제 투자의 굉장히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비교하려고 S&P 차트를 같이 이렇게 딱 띄워놨어요. 자, 좀 전에 기사 나왔던 때가 2022년 9월이라 그랬죠. 이때 엔비디아가 300 그 연초에 350불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근데 이때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갈 때였어요. 이때도 여러분 똑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요즘 같이. 그러다가 350불 정도 찍고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여기 이때 눌림목인 줄 알았고 저하고 우리 A반도 이때 280불 때 엔비디아에 과감하게 들어갔고 그때 들어가면서 우리 A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연말에 2022년 초입니다. 연말에 엔비디아가 얼마가 있을 걸 생각하느냐 했더니 제일 조금 이야기한 사람이 이 최소 못 가도 300불이다. 많이는 500불까지 간다. 왜 이 상승성 이렇게 연결이 됐을 테니까. 그리고 이 눌림이 눌림목으로 봤다니까 상승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거래량도 그랬고 하지만 모두가 한 방향을 가르칠 때 항상 주식의 역사는 다르게 가죠. 어떻게? 이때부터 110불 때까지 계속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가 엔비디아의 역사의 최저점이었네요. 그때 샀었으면 지금 8배. 그렇죠? 엔비디아. 그 시장도 S&P도 보면 엔비디아가 바닥이었던 그 시절이 바닥이었네요. 엔비디아가 반등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시장도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엔비디아, S&P. 자, 한편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까 좀 이 기사 블룸버그 기사에 보면 테슬라가 이때가 고점이었잖아요. 2021년 이때가 노벰버 11월 달 고점 치고 내려갔죠. S&P도 보니까 진짜네 이때부터. 물론 S&P는 테슬라보다는 조금 한 두 달 정도 일찍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원래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때가 이제 그 트위터 살려고 테슬라를 계속 팔 때였으니까 막판까지 확 팔면서 패닉셀까지 쏟아지면서 여기서 바닥 찍고 2023년 1월 아직도 기억에 선하죠. 테슬라도 결국은 반등을 이어갔지만 시장의 반등에는 이건 스파이예요. 가다가 좀 여기서 꺾여버리게 되죠.
아이러니하죠. 하락은 같이 주도를 했는데 테슬라가 상승은 여기서 23년 줄라이죠. 그렇죠. 이게 어거스트니까 이때 같이 꺾이면서 다시금 S&P는 노멤버 이때부터 기억나시죠? 파월이 비둘기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쫙 올라갔지만 테슬라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꺾여버리는. 근데 이건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기차 시장 그 다음에 연준 금리 인하지 못하는 상황과 뭐 여러 가지 맞물렸던 거죠. 하락은 테슬라 같이 이끌었고 상승은 엔비디아가 같이 갔고 물론 그 전에 시장의 상승도 테슬라가 이끌었던 거죠. 이전에 시장의 요 상승을 같이 이끌었던 보이시죠? 가파르게 올라갔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테슬라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마치 이때 테슬라를 보면 지금 엔비디아랑 아주 비슷하죠. 가파른 상승. 보시면 위클리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가팔랐거든요.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거래량도 상당히 붙었고 이때 여기 보십시오. 이때도 지금 거래량 상당히 붙죠. 제가 또 하나 참고로 삼는 저의 그 매매 원칙 중 하나가 뭐냐면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때는 절대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 다시금 지금 자 극단적 탐욕 구간에 들어가 있고 비트코인 뭐 15만 불 간다고 뭐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던 뭐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뭐 사장부터 시작해서 그럼 지금이 꼭지냐? 지금 팔아야 되느냐? 저 같으면 지금 당연히 팔죠. 분할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정확한 최고 타점을 알아맞힐 수는 없어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추세는 볼 수가 있죠. 추세는 여러분 77에서 100까지 가는 23회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77에서 76까지 내려가는 이 포커스를 맞추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팔으라 그러면 지금 안 판다? 왜 반말이냐? 아니, 저는 가끔 개미들의 그 지표를 인간 지표를 많이 참고를 해요. 뭐 미주놀이 추천해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SMCI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못 팔아요. 안 팔아요. 왜냐? 다시 잡을 자신도 없고. 저는 이제 개미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진짜 꼭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팔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럼 무조건 꼭지야. 세금 걱정을 해? 버는 데서 내는 세금 걱정을 하는구나. 역시 개미들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 그러면 다 토해내고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시절 경험해 봐야 되지 정신을 차리나. 이게 주식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자, 이 영상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미주노 가족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리포트를 넘어서 제법 근거 있는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자, 엔비디아 가는 것도 중요하고 테슬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바른 판단의 근거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영상들이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대한민국의 서학개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만 계좌가 불어날 겁니다. 감사합니다.